학교 통폐합 정책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추진됐습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통폐합된 학교는 약 5,500개로 10곳 중 9곳은 초등학교입니다. 1999년부터 학교를 통폐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지만 통폐합 학교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폐합 기준도 180명에서 100명으로 다시 60명 이하로 점점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학교 통폐합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합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31곳, 중학교가 없는 면은 428곳으로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시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학교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도 단위에서 40% 넘는 50% 가까이 되는 학교들이 다 60명 이하의 학교예요. 이전에 보면 통폐합 대상인 학교였죠. 근데 그런 학교를 다 통폐합하면 학교의 절반 정도가 사라지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규모의 변화에 맞춰 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규모 학교에선 학생들 각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이 가능하고 교사가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사람이 많으면서 다 의견을 못 듣잖아요. 뭘 질문했을 때. 근데 여기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다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성취 수준이라던가 어느 정도 학습, 1시간 학습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그걸 파악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감도 훨씬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 학년이 함께 수업을 하거나 교사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있으시질 않고 저희 학교는 이제 역사, 도덕, 미술 요 선생님들이 순회를 오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저희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또 지원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기회와 경험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부족하고 학생을 다른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큰 학교를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소규모 학교가 보편적인 학교 모델이 될 인구 절벽의 시대.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